대전에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확진자는 교인인 사실을 숨겼고 교회 측도 이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으면서 결국 전수 검사가 늦어졌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이 자발적이었다는 몇몇 교회 측 주장과는 달리 전광훈 목사와 친분이 있는 한 목사가 집회 이틀 전 교회 장로들의 모임에서 광화문 광장을 메꿔주자며 집회 동원을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투수 신정락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으면서 리그 파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에서 처음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도 처음으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확진자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에는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가 늦어지면서 무려 14명이 집단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어젯밤 목사를 시작으로 하루 만에 9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 폐쇄된 교회 시설은 물론 인근 상점가에도 긴급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이 교회 목사 부부가 인천의 한 기도회에 참석했다 1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해로 교회가 또 있어요. 저기 평택에. 그쪽도 난리가 났는데 그 멤버도 거기에 있었고 증상이 있었는데 8월 15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했대요. 다음 날 남편인 목사는 대전에 내려와 대면 예배를 진행했는데 신도 25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이틀 뒤부터 오한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고 교인들까지 잇따라 확진됐지만 방역당국에 이를 숨겨왔습니다. 대면 예배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교인 2명이 하루 간격으로 확진됐고 며칠 뒤엔 목사 부인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도 교인들은 대면 예배에 참석했던 사실을 숨겼고 목사 부인은 주소지가 인천시로 돼 있어 방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어제서야 인천시에 통보를 받고 교인들을 전수검사했더니 교회 안에서만 11명. 가족 등 N차 감염까지 합치면 모두 14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역학조사 당시에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대전에는 중증 환자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은 데다 의료계 파업으로 치료 인력까지 부족한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발 집단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초비상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전세버스가 동원돼 집단 상경이 이뤄졌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몇몇 교회 측 주장과 달리 전광훈 목사와 친분이 있는 한 목사가 광화문 광장을 메꿔주자며 집회 동원을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교회, 이 교회 목사와 교인 등 수십 명은 전세버스를 타고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 최근까지 설교를 통해 본인은 물론 교인들도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곳에 모였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저희 교회에서도 갔지만은 그런데 광화문 집회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 목사는 대전의 또 다른 교회에서 대전 지역 장로들과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목사는 자발적 참여가 아닌 집단 동원을 강하게 암시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저는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막 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내 한 사람 그 자리라도 메꿔주세요. 우리 교회는 내일 모레 갑니다.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을 직접 거론하며 한 사람 자리를 메꿔주자며 집단 동원을 권유한 겁니다. 이들 장로들은 개신교에서 목사를 도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높은 교인 직급으로 교회 내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에 대한 거친 발언을 이어가며 집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정부는 사탄의 정부라고 생각하는, 감히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입법, 사법, 행정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냄새 안 나세요? 역겨울 정도잖아요.
실제 광복절 직전 교회 주보를 통해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교인들의 신청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줄줄이 버스로 집단 상경하고 명단을 통해 참석자들을 관리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참석을 독려하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일부 교회들의 집회 동원 의혹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대였던 프로스포츠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2군 투수 신정락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리그 파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 2군 구장에서 훈련하던 한화이글스 투수 신정락은 지난달 29일부터 복통을 호소했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됐습니다.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입니다. 신정락 선수는 지난 6월 팔꿈치 통증으로 1군에서 말소된 뒤 최근에는 육성군에 소속돼 서산에서 훈련해왔습니다. 한화는 최근 1군으로 올라온 선수 2명을 포함해 2군 선수단과 구단 직원 등 8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군 훈련장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가 11명, 그리고 그 외 선수단하고 다 같이 밀접은 아니지만은 같은 사이트에 있다 보니까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한화의 2군 경기와 신정락 선수가 확진에 앞서 일부 선수와 만난 것으로 확인된 LG 트윈스의 2군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프로야구 1군 경기는 정상 진행했습니다. KBO는 1군 선수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격리 대상인 접촉자가 6명 이상 나오면 리그 전면 중단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계는 일단 리그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에 안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선수단의 개별 모임과 다른 구단 선수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과 천안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대전은 교회 집단 감염 외에도 중구 사정동 웰빙 사우나 직원을 매개로 한 확진이 잇따르면서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달 26일 이 사우나를 이용한 시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안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순천향대병원 응급중환자실 간호사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그리고 성거읍에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70대 2명 등 모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홍성에서도 5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전과 충남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죠. 사실상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3단계가 시행되기 전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지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텐데요. 자정부터 새벽 영업이 중단되는 등 달라진 밤 풍경을 윤웅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전 둔산동. 자정이 가까워지자 술집 안에 있던 손님들도 귀가를 서두르고 상점들도 일제히 문을 닫습니다. 평소 24시간 운영을 하는 카페도 문을 닫았습니다. 대전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일반 휴게음식점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 대전시 내 2만 4천여 곳이 해당됩니다. 포장 배달로는 인건비 감당이 어렵다며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좋게 돼야지. 전체적으로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 찬성은 해야죠. 현장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해한다면서도 업종에 따라 다른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할 거면 아예 3단계로 해서 아예 싹 피해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으니까 너무 차이를 심하잖아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등 다중이용 시설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 대상에 기존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더해 수영장과 키즈 카페,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까지 4개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시는 핵심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가릴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전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금까지 모두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 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운전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중부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된 비에 태풍 바비 등의 영향으로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또다시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수해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집중호우로 아파트 1층 높이까지 물이 찼던 대전 서구 정림동의 아파트. 그간 계속된 장마에 태풍 바비 등으로 복구가 속도를 내지 못해 많은 주민들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판과 벽지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가재 도구를 하나씩 들이기 시작하면서 집은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북상 소식에 수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오면은 어떡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올까 봐 걱정이에요. 지대가 얕았고 물이 머리 아파도 차 있었어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풍 최대 위험 시점은 내일 밤부터 모레 낮까지이며 최대 강수 시점은 모레 새벽부터 오전까지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우리 지역에 가장 가깝게 근접하는 시각은 모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상당히 많은 강수량이 동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금 5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 그리고 계속되는 태풍 소식에 수해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남도는 국제로터리 362영지구, 삼성전자 B2B 사업부 이노MC, 충남 하나센터 등 3개 민간단체 기관과 충청남도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생활 안정과 돕기 위한 이번 협약에 따라 가전제품 할인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